42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파트가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현행 아파트 골조뼈대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란 재료하고 무엇이다?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입니까? 했습니까?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을 배합을 한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물로 비빔한 것이 콘크리트라고 했죠. 모르타르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은 보통 인장력 좋잖아요. 철근은 사실상 장점하고 단점으로 보면 철근의 장점은 이거죠.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에는 강해요. 인장력에는 아주 강합니다. 철근 잡아 뛰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유리겔라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숟가락은 떨어뜨렸는데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젓가락 땡겨가 떨어뜨리라 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유리겔라 그 TV 봤을 때 저 사기치는 놈 내게 되지. 저는 어렸을 때도 사기친다 했습니다. 걔보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초능력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절대 저는 대중 앞에 안 나타냅니다. 맞아? 초능력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턱 까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좋습니다. 철근은 이게 아주 좋아요. 철근은 장점이 이거예요. 그리고 철근은 구부릴 수 있죠. 연성이 풍부합니다. 장점이 부드러운 성질이죠. 연성이 좋아요. 그런데 철근의 단점이 가늘고 길게 뽑잖아요. 철근은 불에 어떻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화성이 떨어져. 불에 이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철근은 녹슬기 쉽잖아요. 대기 중에 나누면 녹슬어요. 녹슬기 쉽고요. 그리고 이 철근은 철골보다 뭐가 더 잘생깁니까? 자굴이 잘 휘어. 이 자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의 장점은 철근에 녹쓰는 것을 방지하며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합니다. 콘크리트가 녹슬지 않게 만들어준 콘크리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교량도 괜찮은 거예요. 물에 항상 철근 콘크리트 잠겨 있는데 있죠? 물 속에 있는데도 교량이 왜 붕괴가 안 될까? 녹슬어야 될 것 같은데 물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콘크리트가 철근보다 내화성이 좋은 거예요. 철근보다 이 불에 강하다는 거예요. 내화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내화성이 좋습니다. 콘크리트가 이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해요. 누른 힘에는 강해요. 압축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까지 와 있는가 하면요.
1m 1m짜리 만들면요, 콘크리트 1m 1m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기둥 만들면 여기에다가 미국의 제일 큰 항공모함을 얹을 수 있어요. 그 비행기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 성조 많은 그 항공모함을 한 대 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압축 강도. 자, 그래서 압축력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러면 콘크리트의 단점은 입니다. 얘는 인장력에는 약해요. 잡아당기는 힘에 약해요. 인장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사실 콘크리트는 연성이 없잖아. 치성 성향을 띈다 했죠. 연성이 떨어지거든. 치성 성향을 띠거든. 연성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서로 보완을 해준 거예요. 이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떤 성향을 띠는 거예요? 둘이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착력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난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결혼 주례를 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하니까 요새 잘 쉬거든. 맞죠? 새우치도 많죠? 요새 뭐 약도 잘못 먹고 그래가지고 젊어서 흰 백발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빨리 헤어지잖아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그날까지 살아라 하면요, 진짜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보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이 뭘 부담하는가 하면 인장력을 부담해요.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거고, 인장력 부담하는 거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콘크리트가 압축력.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 설계 원리예요. 기본 설계 원리가 이겁니다. 기본 설계 원리가 바로 두 가지를 합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부 관계도 간단히 관계도 장점을 자꾸 이야기만 해주면요, 안 싸워요. 꼭 단점을 꼬집어서 지는 이래 돼요. 맞죠? 칭찬을 많이 해주면요,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잘 붙어 있는 이유가 단점을 장점으로 서로 보완을 해준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만 잘 알면 절대 우리 세상도 편하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꼬집길 좋아합니까?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정치든 어디든 간에. 맞죠? 단점을 꼬집으려고 해요. 상대방 약점을. 하죠. 미국도 그렇잖아.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와 같이 단점을 꼬집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번 꼬집으면 영원히 적대죠. 미국은 그거 가지고 끝내는데.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끝까지 잡고 갑니다. 니 나 그래 지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라멘 구조하고 자, 뭐 있습니까? 벽식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라멘.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라멘은 철근 콘크리트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파트 뼈대로 이 두 가지가 많이 만들어지거든.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 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 둘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철근 콘크리트 이 부재가, 얘는 뭘로 구성된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어요. 얘는 기둥이 필요해. 라멘 구조는 명심하세요. 뭐가 필요하다?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어. 일단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인 뭐가 간다? 포가 이렇게 놓여져야 돼. 포가 꼭 있어야 돼. 라멘 구조는 포가 꼭 필요해. 포.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바닥판 필요하잖아. 판이. 그래서 이 바닥판, 슬래버가 있는 거, 바닥판을 슬래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구조가 라멘입니다. 원래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그래서 우리도 이거죠. 아들 하나 있으면 그냥 아들아 이러면 끝나죠. 아들이 여러 명 되면요, 이름을 불러야 되죠. 아닙니까? 아니면 첫째야 둘째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거 같지?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뼈대가 라멘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칭한 거야. 근데 이거는 뭐가 꼭 필요하다? 보가 꼭 필요해요. 보가 필요합니다. 수평부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가로재죠. 수평부재를 보라했죠. 보가 꼭 필요합니다. 보는 이 건물 이거 열어가 보면 보입니다. 여기 이 피스 열어가 위에 천정 열어보면 보가 보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는 바로 구성이 어때요? 구성 부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철근, 여러분들 집에서의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이제 이 방과 방 사이 다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벽체하고 이 벽하고 슬래브 바닥판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슬래브하고. 그래서 얘는 뭐가 없다? 기둥하고 포가 설계가 안 되는 거야. 기둥과 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된 거예요. 바닥판하고. 그래서 층간소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에 가서 방바닥이나 벽에다가 길을 갖다 붙여 보십시오.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음을 잘 전합니다. 특징이 자 이렇게 돼. 이 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뭐 전단벽이라고도 합니다. 전단벽. 자, 전단벽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입니다.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저항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벽, 내력벽이면서 전단벽 역할. 그래서 전단벽식 구조 또는 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현재 이 두 개의 구조 중에서 보시면 특징이 라멘 구조, 벽식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자, 특징이 얘는 포가 있기 때문에 층 높이가 높아요. 얘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층 높이는 얘가 더 높아야 돼요. 이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얘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라멘 구조가 도입된 계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라멘 구조가 초반 이걸로 짓다가 이 벽식 구조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층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층 높이를 낮춰버리면 더 많이 들어가죠. 세대가 층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80년도 후반에 우리 내진 설계하면서 이 벽식 구조가 도입된 거예요. 80년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전부 다 이 아파트로 지어졌어요. 라멘 구조로. 그래가지고 노가다 뛰러 가면 자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되면서 막 그 부집이죠. 쭉쭉쭉 뽑아 올라가고 벽돌이 적게 사용되거든. 그러면 인부가 적게 필요하거든요. 다 기계화가 많이 되거든. 그러면 예일 때는요 기계화가 안 되거든.
사람이 막 벽돌 쌓아야 되고, 그죠? 막 뒷모도도 필요하고 막. 자, 보시죠. 그래서 층 높이는 얘가 높고요. 층 높이가 낮아요. 자, 그런데 남행 구조는 자, 공간에 이 변화성을 줄 수가 있으면 벽을 철거할 수 있으니까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내진 벽이니까 공간 변화성이 없어요. 가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발코니 베란다 확장은 가능하지만 옆에 방하고 방을 틀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예요. 리모델링 하는데 옆에 벽을 뜯어가지고 공사하면요, 그 아파트 들어가 살지 마세요. 뭐 괜찮다라고 해. 계획 몰라요. 그거는 명심하세요. 다 괜찮다고 하고는 난리 나잖아. 뭐든지. 맞죠? 왜냐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이게 골조뼈대인데 뼈대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등뼈 있는데 몇 번 등뼈를 확 잡아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부. 그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벽식 구조는 이 벽을 함부로 철거 해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얘는 벽식 구조는. 자, 그리고 저는 이 생각합니다. 과연 그 옛날에 설계했던 분들이 위에 정축이나 이걸 뜯어가고 할 만큼 설계를 해줬겠느냐, 미래를 생각했겠느냐 이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도 이거죠. 사실 이거죠. 지하철은 몇백 년 가도록 설계해야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지하 다 뜯어가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지하는 몇백 년으로 설계해야 된다 봅니다. 몰랐네. 내 생각 한 200년, 300년을 보고 설계를 해야지. 않겠나요? 한번 들고 팠으니까. 그런데 아예 끝에 우리나라. 맞죠? 미래 모릅니다. 그런 기간 산업들도 미래가 없는데 건물 지면서 이야 미래는 얘를 더 올리겠지 생각 없어요. 경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혹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위로 정축해서 리모델링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리모델링하고 막이 되면 지가 떠잖아. 그럼 바로 새 거 사. 맞죠? 대단지 어디 분양해가지고 값 떨어지거든. 나중에 그거 사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는 구조를 전공했기 때문에 안전 위주로 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더라. 웃기지 마라. 어떤 분이 이래 돼요? 방수가 아주 잘 된다 카대. 요새는 공법이 발달돼 가지고 척벽사도 괜찮다고 옛날에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이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대. 그래가지고 왜 척벽을 샀어? 그 춥고 나중에 곰팡이 피고 누수 생길 건데 내 이랬거든. 근데 그것을 이야기했대. 괜찮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내가 그랬죠. 좀 기다려봐라. 비 새고 곰팡이 팍팍 생겼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가 바로 이사 가셨어. 현상 생긴다니까. 절대 건설회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자 보시고 그래서 간략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142페이지 거기 보시면 3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유 나오죠. 여기서도 시험 많이 냈어요. 그러면 먼저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선팽창 계수는 저기 용어해 놨어요. 뒷부분 해놨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선팽창 계수 해놨습니다.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에 의한 신장 늘어난 거하고 원래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원래 길이가 요만했는데 온도가 1도씨 상승하니까 원래의 길이보다 얘가 길어졌네.
요만큼 길어졌네. 그러면 원래 길이 비에 대해서 이만큼 늘어났겠죠. 맞죠? 이 신정이죠. 이거 비를 나타낸 거. 원래 계수는 수치화식인 걸 말한다. 계수라 하잖아요. 계수. 이걸 선팽창 계수. 그런데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둘이 온도가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어야 되죠?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죠. 같이 막 웃고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하다가 간혹가다 사이코 되는 사람도 있죠. 너 왜 웃는데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저는 있어가지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군에서 와 같이 막 하다가 이것들 봐라 집합 잘 맞추고 잘해야 되죠. 그건 원래 그래서 얘하고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면 관계 없는데 하나가 많이 늘어나고 하나 적게 나오면 균열 가겠죠.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거기 갔다. 그러면 선팽창 계수의 개념 이건 팽창된 거잖아. 그러면 이건 같이 갑니다.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계수하고 열팽창 계수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 이런 거 맞죠? 유리한 팽창 계수나 아니면 절하고 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하면 수축 계수. 결과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같아야 되겠죠. 맞죠?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야 돼요. 이거는 같아야 돼요. 이건 다르면 안 돼요. 한 번은 이걸로 언급했다가 한 번은 이걸로 언급했다가 한 번은 이걸로 언급했다가 그러면 다르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같아야 돼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어떻게?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탄성계수가 나올 겁니다. 탄성계수. 자, 탄성계수는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영계수. 탄성계수,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탄성계수는 이거죠. 제축 방향의 응력도. 자, 제축은 부재 축 방향 아닙니까? 길이 방향. 그럼 길이 방향이 제축 방향. 부재의 축이다. 부재의 축을 제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축이잖아. 길이 방향. 맞아?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의 변형도야. 얼마나 변하냐. 여기 응력에서 사실 이게 응력이라 했잖아. 어떠한 힘이 작용하면 이 부재 여기에다 힘을 가해서 잡아당기는 힘을 가했습니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을 가하면 내부에 생기는 힘은 뭐라 해서 응력이라 했잖아. 맞죠?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인장응력이 될 것이고 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게 도입니다. 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 직각 방향 반대 방향의 변형도입니다. 여기에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탄성계수예요. 자, 그러면 철근은 하고 콘크리트는 쉽게 이겁니다. 철근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줄어들죠. 맞죠? 근데 콘크리트는 변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적게 생길 것 같아요. 쉽게 분필입니다. 막 잡아 당기면 뚝 떨어지지. 옆으로 변형은 별로 없죠. 변형도는. 맞죠? 그와 같이. 그래서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철근이 큽니다. 이거는 같으면 안 돼.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같으면 안 돼. 이건 다르면 철근이 큽니다. 자, 그런 이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철근이 강도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탄성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유사합니다. 같은 재료끼리는. 근데 재료가 다른 것끼리는 탄성계수는 달라집니다. 재료가 틀려지면.
나무다, 철제다,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재료에 따라서는. 탄성계수는 다르다. 변형도는. 그 점을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시험에 3번 정도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탄성계수, 염계수는 시험에 안 냈어요. 몰라 왜 안 내는지. 낼만도 한데 인간들 분명히 장난칠 건데 제가 계속 아마 장난칠 건데 이러면서 하지 안 치는 건데 얘들은 공부하지 말았거든. 거의 계수는 같다라고만 되는데 얘만 주의하면 돼. 탄성계수, 염계수만. 이건 같으면 안 돼요. 자,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철근의 탄성계수하고 콩의 탄성계수가 수치로 언급하고 있죠.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 수치 외우는 사람 혼냅니다. 그런 거 안 내. 개념 알면 돼요.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자 142번에 알카리성 콘크리트 철근의 뭐다? 녹성을 봐. 이거가 이거 몇 번 냈어요? 알카리성.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는 타설하면 수산화 칼슘 성분이에요. 성분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띱니다.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그러면 pH가 대략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콘크리트는 이 정도가 되면 수산화 pH가 알카리성이 12에서 최대 14잖아. 맞죠? 아시죠? 근데 pH 7 중성해가 배웠죠? 산도 맞죠? 염기성이야.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는데 그런데 콘크리트의 원래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요. 11 이상 유지를 하면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철근이 녹슬지 않습니다. 부동태 피막이 형성돼서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떨어지면 뭐다?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성분은 이 성분을 띱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세상에 무한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죠? 맞죠? 여러분들도 어느새 보면 나이가 들어있고 늙어있죠? 저는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끝났어요. 몰라, 저는 학생들 합격시키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막 대전, 대구, 부산 막 찍고 막 더니 어디로 갔니? 그 몇 번 하고 왔다 가다 보니까 한번 다 갔네. 그래서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공기 중에 탄산가스나 이 산성비에서 이게 바뀝니다. 성분이. 그래서 나중에 철근이 나중에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콘크리트 중성화라 이렇게 조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일단은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알카리성이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이 녹슬어요.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의 부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성화가 되면.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요 pH, 중성화는 콘크리트 pH가 8.5에서 14로 되는 게 중성화입니다. 네. 사람도 자꾸 체질도 약간씩 바뀌죠. 항상
일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촌에서 살 때는 알러지를 몰랐는데 도시에 가니까 대도시에 가니까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현대식 건축물은 친환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환기를 하세요. 명심하세요. 집에서 웬만하면 추울 때 아니거든요. 거의 열어놓고 사세요. 저는 거의 열어놓고 삽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간단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착 강도 비율이 커서 철근의 자굴 방지나 압축력에도 유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두르죠? 아닙니까? 허리 삐끗했다. 맞죠? 손 삐끗하면 이게 되나? 맞죠? 그리고 허리 요대 이런 거 두르죠? 쭉 두르잖아요. 그럼 좀 낫잖아요. 요 효과 때문에. 똑같은 거죠? 쉽게 콘크리트 철근을 감싸주니까 철근이 자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은 사실 이겁니다. 철근은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거의 유사하게 많이 받습니다. 단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굴이 생기는 거예요. 철근은 동등해요. 압축력도 많이 받고 인장력도 많이 받습니다. 철근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것도 기출되는데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구 내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하는 아까 했죠. 하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하성이라고 했죠. 내하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는 다 돼요. 이건 내하도 되고 내구, 내진 다 돼요. 내풍 다 됩니다. 어느 구조든 다 돼요. 어느 거든 다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큰 지진이 안 오는 이상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사시면 무난합니다. 그럼 이제 위험한 게 주택이에요. 주택. 단독주택. 명심하세요. 단독주택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오면요, 목구조도 다행인데 우리나라 목구조 중에서 조금 위험한 게 그죠? 지붕에다 기아를 너무 많이 얹었거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어느 정도 지진까지는 괜찮은데 대지진이 오면요, 우리가 지진은 이거라 했잖아. 기억나시죠? 지진력은 지방 가속도가 영향을 줘요. 지진력은 지진하중은 고정하중에다가 플러스 적재하중 라이브로 된 하라중에다가 여기다 무엇을 곱했다? 수평 진도를 곱했다 했잖아요. 지방 가속도를 곱한 거거든. 맞죠? 하중이 증가되면 지진력이 더 커지거든. 밑에는 나무는 똑같이 세웠는데 위에다 많이 얹어놓으면 어떻게? 우리 이거죠? 머리가 고양이 있을 때하고 옛날에 왕비 한 사람들 목 디스크도 온다 하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겁게 하니까 맞죠? 똑같은 거요. 맞죠? 그리고 옛날 한동안 나이트클럽에서 춤이 이거 흔드는 거 무슨 춤이었죠? 테크노인가? 와, 그 목 디스크 안 하나 몰라? 막 흔드는 거죠. 난 그래서 테크노 댄스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그 흔들다가 정신도 흔들리겠는데. 그래서 이 지진요, 기억하시면 되죠. 자, 보시고, 이겁니다. 이 하중이 커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겨서 거기 144페이지 콘크리트 중성화 나오죠. 이거는
출제가 2번 정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중성화. 자, 이 중성화가 왜 시험에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겁니다. 과거에는 안 나오다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콘크리트 중성화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노후 불량 건축물 여부를 따져야 돼요. 그럼 안전진단 항목 중에 하나예요, 콘크리트 중성화가. 그래서 이 중성화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요, 제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잘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19회 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제가 말하면 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콘크리트 이 중성화 개념이 있죠. 이 중성화는 간단히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초반에는 뭐다?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 이런 것이 자꾸 침투해서 이 수산화 칼슘이 성격이 바뀌어요.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칼슘이 pH가 8.5에서 10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pH가 얼마 이상 유지돼야 된다? 11 이상 유지가 돼야지 철근을 부식을 방지하는데, 근데 pH가 8.5에 10대면 11 이상 유지를 못하죠. 그럼 철근이 부식될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이 부식되면요, 문제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부식되면? 철근이 부식되면요, 최적이 팽창됩니다. 철근이 녹슬어도 최적만 팽창 안 되면 관계없거든요. 최적이 팽창되니까 콘크리트가 연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콘크리트 균일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균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물이 나있죠? 습기나 탄산가스가 침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콘크리트 면에 붉은색이 자꾸 이렇게 배어 나오죠. 안에 녹슬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철근 공이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면 안에 철근이 팽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탁 대면 탁 떨어집니다. 나중에 오래된 아파트에 가보시면 그런 걸 우리가 잘 판단 내려야 돼요. 소장님들은. 그리고 소장님들도 이겁니다. 하여튼 인간관계 좋고 이렇게 해서 좋은 데 가실 분들은 좋은 데 가시고, 소장님들 다 봉급이 같은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에 연봉 1억 넣는 사람들도 있고, 다 틀려집니다. 다 틀립니다. 자, 보시고, 어떤 분이, 학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염장지르러 왔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세모도 내가 더 많이 받겠네 이러면서 한번 염장지르러 왔더라고요. 저는 하락해도 난 소장님은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취미가 이거든요. 학생들 합격시키는 게 취미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가르쳐 줘야 되고, 외국인들 길 못 찾고 그러면 찾아줘야 되고, 바디랭귀지로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되면, 맞죠? 부산에 가면 사물함 있죠? 이렇게 우리 물건 보관하는 거죠? 그걸 사용하려고 전부 다 한글로 쓰는데요. 네, 맞죠? 그거 넣는 방법하고, 맞죠? 나중에 빼가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다 알아듣긴 듣더라고. 바디랭귀지로 하고.
뭐니 내놔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나는 체질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의하고 3번의 판정 가지고 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비는 2번의 중성화 지연 대책 있죠. 이거 가지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지연 대책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146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 장단점에 보시면 장점 나오죠. 2번 체크. 내풍, 내진 다 돼요. 그리고 1번에 내하, 내구 다 된다 했죠. 모든 거 다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적게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비가. 그래서 공동주택 맞죠? 뼈대로 골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면 난리 나겠죠. 보통 아파트는. 관리비 부과 많이 돼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아파트 가면 봉급이 셉니다. 관리비 부과가 많이 되면 항의가 무진장 많이 들어온다. 결과 너무 높지 않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그리고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점에다가 7번 해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7번에서 차음성이 커요.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큽니다. 자, 이겁니다. 자, 옆방의 소리는 들리지만 위층이나 아래층 소리는 안 들리죠, 맞죠? 차음성은 있어요. 콘크리트가 이게 맞죠? 근데 현재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잖아. 칸막이 벽이잖아. 그러니까 차음성이 없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고, 맞죠? 차음성은 커요. 그런데 단점 보십시오. 단점에 8번 보십시오. 전음도는 크죠. 이거는 단점이 전음도. 음을 잘 전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아파트 벽에 대든 바닥에 대든 귀를 대어 보세요. 소리가 잘 들려요. 누가 계단을 올라오면 계단에 올라오는 소리가 탁탁탁 1층에서부터 들려요. 그리고 승강기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소리도 들려요. 전음도가 크다는 거예요. 이건 단점이에요. 잘 보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차음성이 큰 거는 뭐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전음도 음을 전하는 것은 커요. 그건 단점입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점에 1번 체크. 자체 중량이 무거워요. 자체 중량이. 자, 철근 콘크리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1입방미터가 2.4톤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1m 되는 이죠. 1입방미터가 2.4톤이에요. 물 입방미터가 1톤이잖아요. 그럼 물 무게의 2.4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중량이 무겁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습식 구조. 습식은 이렇게 했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구조를 뭐다? 습식. 물을 사용. 자, 콘크리트 비비려면 물 필요하죠. 그래서 공기는 뭐라 했습니까? 공사 기간의 준말이라 했잖아.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 했죠. 공사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3년 정도 소요되죠. 3년 전후 맞죠? 아파트 몇 개월 만에 공급해주고 그래요? 안 해주죠? 아파트 분양해놓고 오래되죠? 처배 계약금 내고 맞죠? 중도금 내고 맞죠? 등등 오래 걸리잖아요. 자, 보시고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 있죠? 이 콘크리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부터는 다음 주에 제2절 콘크리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